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먼저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172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일단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해서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3일 전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토론이 그날 자동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이 여야가 워낙 극한 대치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본회의 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어요. 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권력비리 은폐시도 금수한다 반대한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 이게 뭐야 이거? 문 좀 열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박 의장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야, 사람 죽어가! 여기 어딨어 이런 데래! 이런 천하에 부도한 놈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소란 끝에 결국 본회의는 예정보다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일단 검찰청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 하나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네, 검찰청법 통과 이후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또 다른 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왔는데요.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시간 40분간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과 비슷한 수순을 거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인 만큼 무제한 토론은 자정 마무리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후인 다음 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 알아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2개죠. 이제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개인데 이 각각의 핵심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네,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보신 대로 통과가 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의결수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건휘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축소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직접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가 된 겁니다. 네. 또 근데 앞서서도 이제 직접 수사권 범위 내에서 말했지만 거기서 이제 선거범죄 이제 연말까지 유예를 둬서 이번 지방선거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네. 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일 핵심은 별건 수사 금지입니다. 별건 수사요. 네, 검찰이 자의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오늘이 4월의 두 번째 회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짜리 회기라서 오늘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에 끝나잖아요. 네. 이후 일정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다 같은 날에 국무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가지가 다음 달 3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서 4개월 뒤에 그러니까 오는 9월에 시행될 전망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좀 내놓은 게 있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변수로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요즘 매일 그 입장문을 내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대검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심사숙고해달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역사상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런 검찰의 여론전이 얼마나 그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열병식에서 국가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열병식 이후 군 수뇌부를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이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내세웠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강경 발언, 그 배경이 뭔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늘자 노동신문 1면에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지휘한 북한군 수뇌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 양옆에는 박정천 당비서와 리영길 국방상이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 수뇌부들을 격려하는 이 자리에서도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수하기 위하여 앞서 김 위원장은 근본 이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제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 다른 우리가 우려스럽게 보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전쟁 억제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해온 북한이 적극적인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세계 정세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핵 사용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기존의 핵 사용에 대해 금기시됐던 선제 타격을 비롯해 기존의 규칙과 규범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핵 사용을 대놓고 언급하는 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 전쟁을 들먹이며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맞서는 중국은 핵무기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도 유사시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죠. 냉전 이후 그동안 잊고 있던 핵전쟁이 난데없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권희진 국제문제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둔 2월 19일 러시아군은 핵무기 공격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고 육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술핵 폭격기까지 훈련에 나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의 핵무기 부대들이 일제히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개전 2달 뒤인 지난 21일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10개 이상의 핵탄두로 프랑스 정도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고 음속 27배의 극초음속 무기도 여러 개 탑재 가능합니다. Высочайшими тактико-технически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 способен преодолевать все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지난달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국가 존립의 위험이 있을 때엔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0년 서방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핵무기 사용 기준을 들먹이며 핵전쟁을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전술핵 사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술핵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전술핵으로 전세를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무기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던 미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공격에 대한 반격으로만 핵을 쓰기로 한다던 공약을 최근 폐기한 거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극단적인 상황에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간수성 사막에선 최근 120여 개의 미사일 경납고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신장 지역에서도 110개의 미사일 경납고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몇 년 뒤면 지금의 3배인 10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4,500개, 미국은 3,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핵무기 경쟁에 중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이미 결정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고민하면서 템포를 한번 늦출 수는 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태도도 마치 러시아를 따르듯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핵을 쓸 수 있다던 발언에서 더 나아가 아예 선제 핵 공격까지 거론했습니다. 핵무기 경쟁에 더해 핵 보유국들이 필요하면 핵을 쓸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히기까지 하면서 그동안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졌던 핵전쟁의 공포가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희준입니다.